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초록색을 보이면서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현재는 64.4K를 보이면서 지금 24시간 대비해서는 2.4%의 또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. 그러면 왜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왔느냐?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매크로 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간밤의 이런 상승은 그 매크로 요인, 특히 이 미 증시의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느냐? 어제 밤만 하더라도 그 시간이 제가 요것을 올릴 때가 딱 자정 무렵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때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62.9K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15분봉 차트거든요. 제가 어제 이 글을 올릴 때 이 비트코인이 하락한 시간을 볼 때 미 증시가 개장 후 조금 지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갑자기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러니까 여기 시간을 보시게 되면 10시 45분, 이 미 증시는 10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 10시 반에 바로 하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서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어제 미 증시가 처음 개장했을 그때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,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 S&P 500,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급락이 나왔던 것이고, 그래서 제가 텔방에 말씀드리기로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움직임이 결정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자정 이후로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?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나스닥 지수가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직후로 바로 좀 하락이 나오다가 이 12시 자정이 넘어서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승이 나왔고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요 지수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이 다우지수와 S&P 500 같은 경우는 어제 일자로 다시 한번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같은 이 미 증시의 영향을 비트코인이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어제 미 증시 개장 이후에는 이런 하락이 좀 나오면서 62.7K까지도 터치를 했었지만 자정 이후로 미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이 비트코인 역시 상승을 했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 64K도 넘어서면서 현재는 64.5K를 또 보이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제가 현 시점 우리가 두 가지 이 체크 포인트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, 첫 번째는 이 200일선을 돌파하는지,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이 65K까지도 넘어서는지,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자,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어제의 상승으로 지금 요 200일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 200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지금 상승을 이어가면서 그렇지만 아직은 요 65K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어쨌든 오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몇 번의 이 65K 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65K를 넘어서게 된다면 지난 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점도 높여가고 또 고점도 높여가는, 그래서 이번 조정 장세 속에서 본격적인 그 상승 추세로의 좀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, 또 이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 역시 의미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지금 이 토탈3, 그러니까
이더리움까지 제외를 한 이 알트 시총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이 3월부터 이어진 긴 하락 채널 속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 토탈3가 이 하락 채널 상단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조정 장세 속에 가장 먼저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한 것이 이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 토탈3가 그 주인공이 됐고, 그리고 그 다음 후보로는 지금 요 아더스 시총,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오늘의 상승으로 해서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또 정확히 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지만, 오늘 비트코인의 이 65K 돌파 시도에 따라서 이 아더스 알트 시총 역시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결정되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 요 토털2, 그러니까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도 한번 보시게 되면, 이 토털2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하락 채널의 거의 한 중간값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, 아무래도 이 토털2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부진에 의해서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지금 이 7월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는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적인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하락 채널 상단까지의 움직임은 좀 빠르게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또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중요한데,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하락 채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, 그럼 비트코인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뭐 토털2보다는 이 중간값 위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토털2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, 어쨌든 이 하락 채널 상단까지는 아직은 좀 그 거리가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토털2와 마찬가지로 7월 달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,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64.4K 선을 보이고 있지만, 이 65K를 좀 시원하게 돌파하는지 그것을 좀 체크 포인트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1년 전과도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작년에도 그랬어요.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상승장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리고 그 이후로 올해 3월까지 꽤 강한 상승장이 또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뭐 피부로 와닿지 않고 인정하기도 싫지만 이미 상승장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간밤의 상승으로 이 알트 시총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 기나긴 하락 채널에서 뭐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 하락 채널을 깨고 올라왔다라는 점이, 저는 이것이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, 뭐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달아오르지는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이 시장이 좀 달아올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? 그것을 또 저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, 제가 현재 이 비트코인 움직임은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, 특히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미 증시에 의해서 좀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다우지수나 S&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이 나스닥은 아직은 경신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요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올타임 하이가 지난 7월 9일날 찍은 이때가 최고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현재는 이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. 3.4%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에서 4%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이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. 그래서
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.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나스닥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면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가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는 것이고, 그렇게 된다면 이 투자자들의 자산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심리는 완전히 열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 암호화폐 시장도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좀 큰 그림을 보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이 매크로 지표로 이 달러 지수를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런데 어제 그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긴 음봉을 보이면서 이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최저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이후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얘기고, 좀 더 큰 그림, 이 주봉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의 달러 지수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이 비트 가격이 최고점을 향해 갈 때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전 사이클도 어김없이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었었고, 그리고 현 시점도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조정 장세를 겪었지만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, 이 달러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갈지자를 그리고 있지만 어쨌든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달러 지수는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, 이런 큰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65K를 넘어서는지 그것을 체크를 하면서 또 나스닥도 최고점을 경신을 하는지, 그래서 그 시점이 뭐 늦어도 10월 아니면 3에서 4%의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, 그렇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 역시 10월 달부터, 그러니까 본격적인 4분기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모든 이 타이밍적인 요소가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뚝심 있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